교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EBS 공감 시대.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자, 새로운 교수법들이 넘쳐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아젠다에 따른 교수법들이 부상했다가 사라지는 일, 이거 좀 패턴처럼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유행하는 교수법들 사이에서 결코 유행을 타지 않을 교수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교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광주교대의 박남기 교수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죠? 아닙니다. 네. 자, 먼저 이 청취자 여러분께 박남기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요,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현재 교육나눔본부의 이사장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에서 5대 총장을 지내셨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개건교수로도 계셨습니다. 자, 교수님이 국내에 알파고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파장이 네. 파도가 몰려왔는데요. 네네. 자,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라 각종 교수법들이 쏟아지듯 나오는데 교사나 학부모들은 시대에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네네. 교수님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하겠죠. 저희들이 네. 시대가 변하면 일단 살아보지 않은 미래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비슷할 때는 저희가 미래가 어찌 될지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네. 자신 있게 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제 저희도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내용도 모를 뿐더러 그러면 얘네들을 어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도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그 유네스코 쪽 이제 월드뱅크 쪽에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이테크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드디어 수학을 각각 개인 맞춤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 정말 가능해진 거죠. 네. 그 대신 또 선생님은 하이터치, 아이들의 감성을 어루만지고 아. 이 아이들이 의욕을 갖도록 해주고 예, 이런 게 예. 지금 가능해질 거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한 하이테크가 아니란 말이죠. 네, 네. 이제 과정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자, 물론 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대안을 찾는 일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금 하이테크, 하이터치 이런 이제 표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정말 좋은 교수법이라면 또 시대를 관통해서 유효한 면이 있어야 할 텐데 유행을 타는 면이 좀 너무 큰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도 뭐 열린 교육 하면은 이 학교 교실 벽을 허무는 게 열풍이었는데 한때 유행으로 지나가 버린 감이 있고요.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교수법들의 생명력이 좀 길지 못하고 짧은 이유, 교수님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제 제자가 그 요새 한창 유행이었던 하브루타 네, 교육법이 네, 있습니다. 네. 그걸 겨울방학에 배워가지고 네. 3월부터 자기 반에 적용을 했는데 예. 6월 달에 병가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법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아,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었군요. 잘못 적용하면 이제 그런 부작용도 생긴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해도 네, 되나요? 그럼요. 네. 편안하게 말씀 주세요. 제 책에서 백유경 비유를 드는데 100가지 비유로 이루어진 경전 이런 의미입니다. 백유경. 예, 5세기 인도 승려가 쓴 책인데요. 네, 네. 첫 번째 이야기가 소금만 먹다 병든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옛날이니까 사흘을 굶고 부잣집 잔치집에 갔는데 네.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 불러서 내가 실은 이렇게 굶고 왔는데도 맛이 없다. 주인이 먹어보더니 잠깐 기다리시라. 그래서 와서 무슨 하얀 가루를 섞더니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서 생각합니다. 맛 없던 데다 뭘 넣었더니 맛있어졌다. 네. 이게 맛의 근원이구나. 아. 가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하얀 가루가 뭐예요? 아.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고 집에 가서 소금만 먹다 병들어 죽었다. 이게 뭐냐면요. 네. 요새 지금 교수법들이 오면 사람들은 이게 교수법의 핵심이구나. 맛없는 음식에다 소금 잔뜩 넣으면 돼지도 욕하는 음식이 되겠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엉망인데 그 하브루타 아니면 거꾸로 갖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 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르침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수법 그러면 보통 막 들어올 때 저도 교수법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맞아요. 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건 매 순간순간이 배우고 가르치는 네. 활동의 연속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즉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떤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삶의 기술이고 삶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르침에 대한 본질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요새 이제 한참 대학 교수들 대상으로 네. 아니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국 강연을 다니는데 잘 나가시잖아요. 그 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가르쳤다. 중간고사를 봤더니 애들이 하나도 아는 게 없더라. 내가 뭘 잘못했냐? 네.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열심히 병에 물을 부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병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르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열심히 전달하고 뭐 앞서서 끌고 가면 다 될 걸로 착각하는데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가르침은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흡수될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 뚜껑이 아주 단단하게 조여진 병 뚜껑 열려다가 힘들면 포기한다고 해서 네. 물을 부으면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아이들도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 쌤하고 같이 이제 드디어 배움의 세계를 여행할 수가 있죠.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제가 이제 최고의 교수법의 부제를 네. 가슴으로 가르치는 교수법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상 그렇죠.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르침은 제가 보통 사람은 나눔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학생들과 나누고 네. 또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가르침의 출발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남이다. 그래서 이 만남을 놓치면 그 다음에 내가 주고 싶어 해도 애들이 관심이 없고 배우기 싫은데 뭘 줄 수 있겠어요. 네. 자, 교수님의 교수법이 이렇게 호응을 얻는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 이제 도입인데 느낌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오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새로운 교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그럼 기존의 교수법들은 당연히 비판에 또 직면을 합니다. 네. 자, 대표적으로 이 강의식 수업의 주입식 방식. 요즘에 뭐 많이 도마에 오르죠. 네, 주입식이 네. 문제야. 네. 안 돼. 자, 그런데 이 거듭되는 문제 의식에도요. 학교 현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이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교실부터 이거 대학교 강의실까지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교수님은 먼저 이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 방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연을 가면 네. 한 30분쯤 강연을 하다가 네. 쌤들께 여쭙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주입식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주입식이라고 하자니 저한테 욕하는 것 같고 네. 아니라고 하자니 자기들이 알기로 네. 앞에서 교수 혼자 떠드니까 주입식인 것 앉아서 같고 듣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주입식이 뭔가요? 음. 만약에 제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유명한 테드 강연 네네. 아니면 요새 무크 뭐 대학 네. 이거 전부 어떻게 하나요? 교수가 강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강연들. 음. 강연자 혼자 떠들지 그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입식이란 말하고 강의법을 일치하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주입식이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음. 그래서 제가 주입식과 강의법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의법이 주입식이 안 되게 할 건가를 알려면 주입식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늘 여지껏 주입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정의를 모르고 우리가 막 쓰고 있었네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주입식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상대의 상태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네. 내가 목표한 지식을 강제로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목표와 스케줄, 방식에 맞추도록 좀 강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그것도 하나일 수 있는데요. 네. 나의 스케줄과 방법에 맞추도록 강제한다는 말은 이제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도 들어있긴 그럴 하지만 수 있죠. 가르침의 활동은 상당 부분은 내가 옳다고 믿는 세계로 아이들을 이끄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입식의 개념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명한 정의는 예. 이해시키지 못한 채 외우도록 하는 것. 아. 그러니까 앞에서 오. 학생들 앞에서 설명합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서 자 이해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네. 아 미치겠다. 한번 내가 더 설명할게. 네네네. 쫙 설명했는데 아 쌤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씨 그냥 외워. 아, 이게 주입식이에요. 이해됐네요. 그럼 주입식이 왜 나쁜가 네. 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이해되지 않은 걸 암기하기가 어렵고요. 네. 암기해도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의 전이, 즉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네.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오래 남지도 않겠군요. 네네. 휘발되고. 결국 그래서 이 주입식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강의를 하더라도 네. 주입식이 되는 강의가 있고 주입식이 아닌 강의가 있어요. 그러네요. 심지어 제가 그 얘기합니다. 뭐 하브르타네, 뭐 거꾸로네, 뭐 별의별 걸 다 하지만 그것도 심지어 아니면 아이들의 프로젝트 학습 이런 네네. 것까지도 주입식이 될 수도 있다. 어. 왜냐하면 무작정 아이들이 인터넷에 따다가 만들어 놓고서 그래요. 쟤처럼 그건 뭐 진짜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하더라도 주입식이 아닌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주입식에 대한 정의를 아마 오늘 청취자 여러분도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해시키지는 못하고 외워라. 이게 주입식이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당연히 강의식이 주입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요건 좀 우리가 어디서 그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럴 때는 가르친다는 활동에서 제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이런 말 우리말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지금 모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모름의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이 천길 낭떠러지 길을 인내해서 알의 세계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죠. 네. 교수자가. 네. 그럴 때 나는 적외선 렌즈도 끼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둠의 세계도 환히 보여요. 그 길을 또 나는 수없이 다녀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강의법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어둠의 세계에서 적외선 렌즈 꼈으니까 다 보이죠. 예. 그다음에 나는 수없이 다녀봤죠. 그래서 그들을 모르는 세계에서 알의 세계로 쉽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는 나 혼자 간다고 해서 애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가자 그리고 나 혼자 가면 결국 도착해 보면 나만 와 있어요. 그래서 강의법은 잘못하면 혼자 배운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하나도 안 배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참. 그다음에 결국은 거기서 내가 얘네를 등에 업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들이 걸어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앞장서서 가면서 잘 따라오도록. 나중에는 나 없이도 그들이 그렇죠. 가야 되니까. 이제는 네. 그들이 밤길을 걸어서 스스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가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떠들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강의법이라는 게 혼자 떠드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 하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 이미 음. 유명을 달렸는데 1시간 강연을 하면 10분 단위로 끊어서 해요. 요새 애들은 뭐 5분도 아니고 3분도 그 집중을 못 한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한 10분 강연을 자기가 했으면 10분이 지나면 동영상이 나오거나 게스트 스피커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청취자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직접 어떤 활동을 하도록 네. 하거나 이렇게 자꾸 끊어가면서 어. 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그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네네. 제 얘기를 듣지만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생각도 들고 맞아요. 막 적극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궁금한 것도 떠올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명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네. 비명시적 참여, 즉 조용히 듣는 것 같지만 뇌는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네네. 이건 주입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할 때 네네. 그냥 아이들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아. 그래서 잠에 빠져들 만한 평이하게 가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혼자 가고 마는 게 되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끝없이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얼굴이 상기가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표정과 눈빛으로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때 조금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쉽게 배운 지식은 모래 위에 쓴 글씨와 같다. 금방 지워지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몸으로 움직여가면서 배우지 않으면 쉽게 배운 지식은 뭐냐면 교수 혼자 떠드는 거.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렇구나. 딱 끝나고 나면
파도가 치면 사라지듯이 남는 게 없는 이런 남는 얘기를 게 하죠.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법을 한다고 하는 의미도 그냥 끝없이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요. 기본 어려운 개념을 깨닫도록 할 때는 내가 집중적으로 강의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갈 때는 이제 다양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 소집단 토론도 하고 전체 토론도 하고 뭐 직접 또 서칭도 하고 뭐 이렇게 가야죠. 역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요. 네. 네. 자, 이제 저는 교수법에 대한 깨달음이 좀 오네요. 생각의 역동을 만들어줘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새로운 교수법의 한계를 짚어보고 기존 강의식 교수법에 대한 또 오해를 짧은 시간이지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교수법은 뭔지 좀 추천을 받고 싶은데 아, 네. 제 뭡니까? 책 제목을 최고의 교수법 이렇게 네, 붙였더니 네. 아마 여기 쌤께서도 차마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말은 못하고 가장 좋은 교수법. 네. 왜냐하면 마음속에 건방지다 세상에 최고가 어디가 있다고 그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건 물론 EBS에서 2008년에 세계 최고의 교수라는 다큐를 제가 같이 미국에 가서 찍었어요. 네. 이제 그 전부터 연재하다가 그 다큐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마이클 샌들 교수 네, 하버드에 가서 만나서 정의란 무엇인가? 네, 그 사람도 저희 팀이 개발해가지고 한국에서 DVD를 계속 틀어준 바람에 네네. 그 책이 유명해졌죠. 미국에서는 10만 부 팔렸는데 네. 인구가 훨씬 적은 대한민국에서는 150만 부가 오. 팔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가? 이 어려운 책을. 네. 그래서 산 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혹시 수능에 나올까 봐서 아니면은 네. 대학에서 논술에 나올까 봐서 네. 샀노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왜냐하면 하는데요. EBS 그 하버드 대학교 큰 강의실 강의는 저도 네. 감명 깊게 시리를 다 봤는데요. 네.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대해서는 제가 출판계 뭐 인사에게 들었더니 가장 많이 팔렸는데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는 책. 뭐 이렇게 네. 평가를 또 상당히 하더라고요. 어려운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핵심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거기에서 최고의 교수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많은 비판이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정의를 내렸겠죠. 네네. 근데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기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법 그럼 더 테크닉 오브 맞아요, 티칭 맞아요. 뭐 이렇게 착각하는데 일단 제가 영문 책 제목을 이제 영문 번역을 이제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The Art of Teaching이라고 했어요. 아트. 예, 가르침의 예술. 예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가장 좋은 하나의 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망치를 우연히 봤는데 네. 못을 박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아, 이 망치가 연장의 최고구나. 음. 그래서 이 망치로 가서 나무도 자르려고 애를 쓰고 아. 유리창도 막 닫겠다고 하면 나무도 망가지고 유리창도 망가지고 나도 그렇죠. 망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법은 연장과 같아서 필요한 적재적소가 있어요. 네. 근데 목수가 다양한 연장을 갖추면 적절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듯이 네. 우리들이 다양한 기법을 갖추고 있는 건 필요하지만 음.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브르타로 하겠다. 이건 쉽게 표현하면 미친 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우도록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거 하나만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네가 터득해라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장과 같다. 그럼 내가 여기서 그럼 최고 교수법은 뭔가? 제가 내린 정의는요. 네. 하나의 기법이 아니고 자신에 맞는 기법을 찾아 끝없이 노력하는 자세 그 자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도인이신데요. 아닙니다. 느낌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니 네. 그래도 공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공격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네. 하나의 자세를 강조하셨는데 네. 이걸 또 뭐라고 공격을 하죠? 그러면 너는 끝없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 당신은 그렇죠. 네네. 말로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최고의 교수법이란 얇은 책자를 냈었어요. 네. 총장할 때.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다시 제가 끝없이 제 생각을 정리하고 네. 제 기법을 발전시켜서 2017년에 2배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낸 직후부터 다시 또 글을 써가고 생각을 다듬고 실천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까지 현재 2,540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년하는 2014년 말에 최고의 교수법 3판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이상 공격을 받기는 어려우시겠군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근데 가다 저도 네. 소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교수법의 본질을 되짚어 보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좋은 수업 방식 또는 좋은 선생님에 대한 견해, 또 지금 이 교수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등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시사 프로그램 EBS 공감시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샵 10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반디 앱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 초대석 오늘은요 광주교대의 박남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 교수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다 보니 또 선생님들이 매우 귀를 쫑긋하시고 관심 있게 듣고 계실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제가 한번 해보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서 아까 이 목수가 다양한 현장을 적재적소에 잘 쓰게 되면 좋은 목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대목에서 제가 든 생각이 네. 목수의 기량, 네. 또 목수의 창의력, 네. 목수의 능력, 경험 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연장이 좋다고 그럼요. 뭐 무사가 잘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뭐 똑같이 제가 쉽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뭔가요, 교수님? 이제 여기서 좋은 교사라는 말을 뭐로 볼 그러네요. 거냐로 또 골치가 아프긴 바로 또,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잘 가르치기 위한 조건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 잘 가르치기 위한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잘 가르치려면 당연히 아까 말한 연장은 이제 기초로 갖추고 있어야 될 거고요. 테크닉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르침과 배움이 뭔가에 대한 그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배움 활동이 뭔가를 알아야 내가 예를 들면 소화 원리를 알아야 요리를 할 때 맞아요. 네. 소화 잘 안 될 부분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네. 먹을 사람이 제공할 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배움의 원리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침의 네. 원리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세상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아이를 가르칩니다. 네.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들은 나는 국어를 가르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네. 사람을 가르치는데 국어라는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국어라는 그걸 매체로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내가 세상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이 있어야만 그것과 더불어서 전달하는데 이게 조금 전문용어로 가면 밈 전파로서의 교육. 제가 밈. 이렇게 네. 붙였습니다. 문화유전자. 예, 잘하시네요. 네네. 네. 좋아해요. 네네. 네. 그래서 지인 생물학적 유전자만이 예. 아니라 밈 문화유전자도 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행위를 저는 나의 밈을 전파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네. 근데 나의 밈을 전파하려면 나의 밈이 의미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그러네요. 이 아이들이 전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의 어투, 걸음걸이,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 흉내를 내는데 그게 나의 밈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파된 결과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롤 모델이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네. 뭐 당연히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대학 교수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수업 경영 능력이 부족합니다. 네. 이 수업 경영 이것만 설명해도 또 1시간 해야 돼서 그러네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기법하고 다른 것이 네. 하나의 수업을 한 시간 강좌에서 네. 1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가려면 예. 수업 중에 지켜야 될 규칙 수칙 예를 들면 자꾸 핸드폰 너 그렇게 네, 쓸 거야 네, 뭐 하는데 이런 하나하나까지에 관한 규칙 수칙이 제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기 말까지 끌고 가려면 매 시간마다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거기까지 갈 네, 건가. 그러니까 네. 한 수업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법 차원이 아니고 전체를 내가 수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 기법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교육학적 지식과 학생에 대한 이해, 학생이 어떤 존재인가. 요새 학생들은 너무 빨리 변해서요. 네. 혹시 이거 아세요? 최근에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과거 아이들하고 달리 요새 아이들은 눈을 뜨고 태어난답니다. 대부분 애들이. 정말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이 생물학적으로도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하고 같은 네.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끝없이 이해해야 되고요. 예. 제가 요새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공자님도 요새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 옛날에. 예, 그 옛날에도.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제가 이해 안 되면 아,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 아이들이 조만간 세계를 만들 거거든요. 네네. 그럼 나만 뒷방으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아이들을 이해해서 내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나는 뒷방 노인으로 가야죠.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도태되면 네.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에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좋은 교사 혹은 가르치기 위한 필요 조건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지식, 전문성 필요 조건이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에 좀 추가할 충분 조건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정말 의미 있게 하려면 샘솟는 열정과 의욕이 있어요. 의욕. 네. 네. 보통 신규는 이 열정과 의욕이 있는데요. 한 4, 5년 지나면 우리가 번아웃, 소진 현상을 겪게 됩니다. 다 불타버리고. 네, 그래서 제 책에서는 마르지 않는 열정의 샘. 열정의 샘은 무엇인가도 이제 미국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미국 최고의 교수들을 찾아다녔는데 네. 저는 젊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허시바흐 70을 넘었어요. 미국은 정년 제도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찾아다닌 대부분의 최고의 교수들이 6, 70대 교수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나이에 어디서 그 열정이 오느냐 그랬더니 내 열정의 비밀은 이거다. 이렇게 다들 자기의 그 비밀들이 하나씩 자기만의 노하우가. 그렇죠. 네. 이 열정의 샘이 있어야 끝없이 샘이 솟아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냥 한 5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번아웃돼서 오늘 더 궁금한 이상 게 너무 못하겠다.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교수님의 열정의 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제 열정의 샘은 네. 실은 제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아, 이번 학기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이 이제 벌써 대학은 종강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뭐 교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뭐 아니면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드디어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면 아, 내가 그래도 한 명의 제자의 미래는 조금은 더 나은 쪽으로 네. 인도를 했구나. 이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어, 근데 아무튼 그 저희들이 배운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넓혀준다는 의미보다는 모르는 것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 네. 이게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역설인데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한 것도 뭐예요? 끝까지 질문해서 너 모르네. 정말 내가 몰랐네. 그거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네.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필요한 네네. 것이 이 가르침에 관한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도 이를 이제 극복하게 하는 조건인데 이게 이제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대상에 대한. 네.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하는데 강의실 들어갈 때 가슴이 벅차는가 아니면 강의실을 향하는데 정말 교수가 강의만 없으면 좋은 직업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가. 네. 네. 내가 재미없으면 아이들은 지옥입니다. 내가 가슴이 벅차서 들어가도 아이들이 재밌을까 말까 한데 그래서 내가 그 열정과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다닐 때도요 늘 고민하는 것이 어떻든 이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시간, 2시간 나와 만나야 되는데 맞아요. 이 시간이 삶에 있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네. 네. 정말 이 2시간이 내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됐다. 네.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기뻤다. 이 생각이라도 들게 해줘야 되는데 2시간 앉아서 정말 미치겠다 내가 정말 네. 이거 네.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데 이러면 내가 죄를 짓는 거죠. 한 사람을 이제 고통에 빠뜨리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르친다함, 또 그 반대 이제 배운다함, 가르침과 배움, 그 본질, 본령을 좀 잊고 있었던 것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서 전 굉장히 기쁜데요. 자, 지난주에는 이 교육과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사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수준이 높은데 정작 자신의 수업을 개발할 시간, 기회, 재량이 주어지지 않는다. 엉뚱한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결국 좋은 교사들을 양성해서 못 가르치기 대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교수님 좀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반반인데요. 네네. 하나는 과거에 비하면 교사의 업무는 정말 줄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 잠시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네. 저희 학교 다닐 때 80명이었어요. 네. 우리 반에 미숙이가 8명이고요. 어. 김미숙이도 3명이었어요. 네. 이러던 시절 선생님들한테 지금 20명 단위의 22, 3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지금 선생님들은 23명, 25명이 너무 각각 다른 아이여서 네. 힘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기준은 내가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예요. 그거보다 높으면 힘들고요. 네. 그거보다 낮으면 힘이 덜 들어요. 장미란 이야기 무겁다고 하는 기준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무겁다고 그렇겠죠? 하는 기준은 다르겠죠.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바쁘고 힘들고 막 너무 잡무가 많고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거에 주 6일 수업을 할 때도 지금 주 5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말은 내가 놀아야 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주중이 너무 바쁜 거죠. 네네. 아니면 나는 주중에 내 근로 시간이 오후 4시 반까지면 4시 반이 되면 모든 걸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 안에 다 해치우려고 하니까 너무 바쁘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얘기합니다. 현행 근로법상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든 건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로서 끝없이 정말 가르치는 게 뭔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내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집에 와서도 시간이 날 때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 가르침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연수를 받거나 이럴 때 기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나 근로시간 끝났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일단 내가 고통스러워지고요. 학교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수업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수업도 바쁘고 잡무도 해야 되고 제일 좋기는 잡무를 없애주는 건데 이제 그건 또 복잡합니다. 잡무 없앴을 때 우리 생각은 월급이 지금과 같을 거로 착각하는데요. 먼 훗날 우리 경제는 지금 계속 저성장 시대입니다. 잡무를 없애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교사 급여에 반드시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업을 개발할 그 재량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실은 방과 후에도 주말에도 방학 때도 시간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 가는가. 내가 정말 선생님 우리가 스승의 날 할 때 요새 스승의 날 없애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실은 가슴이 아파요. 맞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과거에는 교사는 어떤 직업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스승님은 호칭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스승이란 호칭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은 있는데 아무도 더 이상 스승님 부르지 않아요. 저희 6, 70년대 때는 스승님이란 말을 그냥 썼어요. 아유, 그냥 은사 그러면은 네. 여러분이 떠올랐죠. 그리고 실제로도 스승님 이렇게 불렀죠. 네. 그래서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도 그 자리에서 행복하고요. 아이들도 행복하고요. 근데 내가 그냥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도 힘들어질 거고 요새 그래서 명태를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스스로를 그 교사라는 직업인으로 규정해서 오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정말 뛰어나세요.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입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법 거기에서 최근의 기법을 억지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내 수입과 참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혼란도 존재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미국에 가서 보면 교사들이 잘 가르치냐?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믿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교사, 직업으로서의 교사 아니면은 사명으로서의 선생, 가르치는 자. 그럼 사실 뭐 집에서나 놀면서도 학습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요. 그럼요. 영화 보다가도 이런 거 우리 아이들한테 좀 적용하면 어떨까? 음악 듣다가도 나올 수 있고. 자, 한번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현실의 한계를 돌파해 보시죠.
자, 이 교수님 끝으로요. 이 네. 일명 학생을 사로잡는 교수법을 연구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교수법입니까? 네, 아니에요. 그 아까 가슴으로 가르치는 교수법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네. 같이 갈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 얘기합니다. 수업 중에 몸만 와 있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싫다. 네. 마음까지 함께 와라. 왜냐하면 몸만 와 있을 경우에는 뭐 마음은 이미 다른데 홀홀 날아다니는데 뭘 배우겠어요. 유체 이탈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까지 함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쓰고 있는 기법 중에 미소 교환 출석법 이런 것도 있고요. 미소 교환 출석법. 법. 네. 그래서 출석을 요새 보통 대학 교수들 선생님들 너무 바빠가지고 네. 뭐 그 시간 아껴서 더 많이 가르치겠다고 안 부르는데 일단 출석을 부르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네. 이 배움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 현실 삶을 살다가 배움이라는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온 것과 같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그 이행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과 내가 1대1로 만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1대1일 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현재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서는 1대1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1대1의 만남의 느낌이 들도록 제가 이제 이름을 부르면 그 학생이 저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고운 미소를 보냅니다. 그럼 저도 제가 보낼 수 있는 가장 화사한 미소로 네. 답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미소 교환 출석법.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상세히 해놨는데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누가 나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나도 너에게 가서 꽃이 되마. 그래서 김춘수의 신데요. 네. 네. 학생들에게 그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도 저에게 와서 꽃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걸 비롯해서 뭐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난 목자, 명과수와 명교수, 뭐 나무 심기, 뭐 기타 제 책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유만큼 사람을 쉽게 모르는 세계에서 아는 세계로 끌어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니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재미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게 깨달음과 그 안에 교훈,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네.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교대의 박남기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